어쩜 저리도 잘생겼을까? 춘향은 담장 밖을 내다보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년 16으로 한창 꽃봉오리처럼 피어오를 나이였으나 추녀라고 소문이나 혼담은 고사하고 총각들이 접근조차 꺼리는 처지였다. 아가씨, 왜 그러세요? 하녀 향단이가 다가오며 물었다. 저기 누각에서 글 읽고 있는 도련님 혹시 누이신지 아느냐? 예, 옆에 앉아 부채질하고 있는 방자 녀석을 보니까 사또 자제분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름이 이몽룡이라고 하더만요. 이몽룡. 그날 이후 춘향은 자나깨나 이도령 생각뿐이었다. 그 이품에 한 번만이라도 안겨봤으면. 춘향은 급기야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다. 이 불쌍한 거사, 아웅간생심 넘볼 사람을 넘봐야지. 월매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이 얼굴을 덮은 마마 자국 때문에 못났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서러운데 시집도 못 보내고 죽게 생겼으니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인가. 마님, 남원 관아에서 방자노들 하고 있는 뿔각시를 불러 의논해보면 어떨까요? 널 쫓아다닌다는 그놈 말이냐? 뿔각시 놈이 사또 자제분 시중을 들고 있으니까 혹시 알아요? 무슨 방법이 있을지.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월매는 방자를 불러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통사정을 했다. 안 돼요. 우리 도련님 눈이 얼마나 높은데 춘향이같이 빡빡 얼굴 박색하고. 이 사람이 말을 해도. 아이고 요놈의 주둥아리가 그만. 아이고 하여간 우리 도련님이 워낙 미인을 밝히거든요. 못돼도 향단이 얼굴만큼은 돼야. 옳거니. 방자는 갑자기 무릎을 탁 쳤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요. 춘향이하고 향단을 바꿔치기 하자고요. 아니 바꿔치기를 하다니. 제게 맡겨 놓으십시오. 며칠 후 단오절을 맞아 남원 고을이 축제로 들썩이는 가운데 방자는 이도령을 유인해 광안루로 나왔다. 이도령이 난간에 서서 바라보니 눈앞에 그네를 타는 고혹적인 처녀의 모습이 들어왔다. 방자의 지시를 받은 향단이가 춘향인처럼 차려입고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이었다. 방자야, 저기 눈앞에 오락가락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비 말입니까요? 방자가 능청을 부리자 이도령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저기 저 그네 타는 처녀 말이다. 에이,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춘향이 아닙니까요? 춘향이? 춘향이로 말하자면 퇴기 월매의 딸입지요.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허나 부친으로 말하자면 일찍이 남은 부사를 역임하신 성참판의 혈육으로서. 말이 많구나. 저 처자를 만나려면 어찌해야 하느냐? 정 그러시다면 쇳불도 단 김에 빼랬다고 당장 쳐들어 갑시다요. 방자는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이도령이 걸려들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날 저녁 대문 앞에서 호기롭게 소리치는 방자의 호령 소리를 듣고 월매가 급히 나왔다. 사또 자제분을 모시고 왔느니라 속히 맞아들일 준비를 하렸다.
아이고, 귀한 도령께서 이 누추한 곳에 어쩐 일로 납시었습니까요? 춘향이를 보러 오셨느니라. 제 이 여식을요? 월매가 내숭을 떨자 방자가 눈을 찡긋하며 호통을 쳤다. 오호, 얼른 안으로 매시지 않고 무얼 꾸물거리느냐? 월매는 부랴부랴 이도령을 맞아들였다. 춘향아, 도련님께 인사여 주어라. 월매의 인도에 따라 향단은 이마에 두 손을 올리고 이도령 앞에 큰 절을 올렸다. 춘향이의 옷을 입고 한껏 성장을 한 향단은 어느 양갓집 규수 못지 않았다. 향단의 곱고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듯 이도령의 얼굴에 미소가 흘렀다. 그날 밤 향단에게 푹 빠진 이도령은 그녀가 따라주는 대로 술잔을 모두 비우고는 만취하여 이부자리에 누웠다. 이도령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향단이가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가자 월매가 춘향을 데리고 들어와 이도령이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밀어넣었다. 다음 날 새벽, 잠이 깬 이도령은 곁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고 자지러질 듯 놀랐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춘향은 어디 가고 추녀가 누웠단 말인가. 꼭 귀신에게라도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거기 누구 없느냐? 이도령이 소리치자 방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 월매가 들어와 이도령 앞에 조아렸다. 도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련님을 사모해 죽어가는 딸년을 보다 못해 이 못난 애미가 벌린 일이 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도령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월매와 춘향은 그렇다 치고 방자까지 자신을 속였다니 괘씸하게 짝이 없었다. 소쩍 간밤에 서방님을 모셨으니 한평생 절개를 지킬 것이옵니다. 춘향의 말을 듣고 이도령은 쓴웃음을 지었다. 실수였소. 잊어버리시오. 이도령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도련님, 도련님 잠깐만요. 휑하니 대문 밖으로 나가는 이도령을 보며 방자는 허겁지겁 뒤를 쫓았다. 무정한 사람, 정표라도 주고 갈 것이지. 아이고. 월매는 아쉬운 듯 한숨을 쉬는데 춘향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이도령의 부친이 내직으로 발령을 받아 한양으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삿도 일가가 떠나는 날, 춘향은 고개마루에 서서 멀어져가는 이도령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가물가물 사라져가는 정인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눈에선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춘향은 고개 위에 돌탑을 쌓으며 이도령의 입신 출세를 빌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오지 않을 님을 기다리며 수절하는 딸의 모습을 보다 못한 월매는 그만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방자와 결혼한 향단이도 그녀의 곁을 떠났다. 눈이 몹시 내리는 겨울날이었다.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춘향이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방자와 함께 웬 나그네가 서 있었다. 찌그러진 갓에 누더기 도포를 걸치고 있었지만 춘향은 한눈에 알아보았다. 서방님! 갈 곳이 없어 찾아왔소. 힘없고 지친 목소리였다. 이도령은
춘향이 차려준 밥상을 받고 굶주린 짐승처럼 밥을 퍼먹었다. 그는 역적으로 몰려 관군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였다. 춘향은 서방님을 자신에게 보내준 하늘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 며칠 후 관군들이 들어닥쳐 온 집안을 수색하더니 소득이 없자 춘향을 끌고 갔다. 이도령은 다락방에 숨어 가까스로 화를 면했다. 남원부사 변학도는 이몽룡이 남원에 잠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번에 공을 세워 조정의 신임을 받으리라 벼르고 있었다. 네 이년! 네 년이 대역죄인 이몽룡과 밀통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몽룡이 어디 있는지 이실 짓고 하렸다. 소첩은 모르옵니다. 춘향이 완강히 버티자 변학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여봐라! 전현이 토설을 할 때까지 사정없이 쳐라! 영이 떨어지기 무섭게 형리들이 춘향에게 태형을 가했다. 피가 튀고 무릎이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춘향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시뚝한 년이로구만. 이몽룡이란 자가 저런 추녀와 정을 맺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다. 전현을 옥에 쳐넣어라. 사또 어찌하실 생각이신지요? 이방의 말을 듣고 변학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앞으로 한 달 말미를 줘도 이몽룡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현을 참하리라. 춘향은 목에 큰 칼을 차고 옥중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오직 서방님 걱정뿐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옥문이 열리고 형리들이 다가와 춘향을 끌고 변학도 앞으로 나아갔다. 춘향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죄인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춘향이 눈을 들어 앞을 보니 뜻밖에도 눈앞에 이도령이 서 있었다. 춘향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도령과 뜻을 같이 하던 동지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 임금을 세웠던 것이었다. 서방님, 이게 꿈은 아닌지요?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소. 인자하게 미소 짓는 이도령을 보며 춘향은 그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로써 악행을 일삼던 변학도는 삭탈 관직을 당하고 방자와 향단이가 흐뭇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춘향은 이몽룡의 품에 안겨 행복에 겨운 눈물을 흘렸으니 후에 소리꾼들이 이 얘기를 판소리로 엮어 천하일색 춘향의 수절가라고 하여 널리 퍼뜨림에 따라 박색 춘향이 절세 미인으로 포장되었다고 하며 춘향이 이도령을 그리며 돌을 쌓던 고개를 박색 고개라고 불렀는데 그곳이 오늘날 남원의 박석 고개라고 한다.